네, 문재인 대통령의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들어보셨는데요. 상당히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나눠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촛불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북한 관련, 그다음에 한일 문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 독립유공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네, 우선 지금 이제 동북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대한 언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첫 말씀이 1917년 7월에 있었던 상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 주권의 시대가 100년 전에로부터 출발한 이 네. 현 정부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그것이 19년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념 자체가 말하자면 민시정부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정통성, 우리 뿌리의 정통성, 그 뿌리 위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주셔서 기본적으로는 이 기조 자체를 통해서 앞으로 동북아, 중국과 러시아도 적대시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같이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주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한미동맹의 축을 기본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앞으로 있을 도쿄올림픽, 뭐 베이징 올림픽까지 얘기하듯이 동북아 전체에 대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경제 지도라든지 동북아 평화변경 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남북 간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정상 간의 협의들을 중심으로 다시 골간을 세우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첫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역사적 뿌리 속에서 촛불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런 자주와 어떤 국민 주권의 정신을 담아서 대동단결하고 치유 통합하자. 이것이 큰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토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립유공자나 운동가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이제 경축사를 했던 게 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이제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 않겠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까지 최고의 예우와 대우를 할 것임을 약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제도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까지 한 건데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풀도록 했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지 이 점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오는 건데. 예. 그 독립운동은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해방의 주체성을 강조할 때 특히 이제 과거 1917년 7월 독립운동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 그리고 임시정부에 이뤄진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기에 이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응공,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에 보훈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것이 전 국민이 이분들을 받들어서 우리의 어떤 역사성과 전통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가치로 이것을 숭상하겠다. 그런 어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만시지탄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말씀들은 8.15 기념사에서 통수권자가 계속 해왔지만 실체적으로는 이분들이 생활고에도 시달리고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5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앞으로 3대까지 정말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국가가 이분들을 예우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과거의 어떤 그런 응공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교육적 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표명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이 광복절이 빛을 되찾는다라는 아주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아름다운 뜻이기도 하면서 좀 아픈 뜻이기도 한데 이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 공식 행사에 초청이 됐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의아했거든요. 기존의 정권들에서 경축사에서 보여줬던 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미,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의미, 차이점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제 경축사 이제 나중에 뭐 차분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일견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체로 경축사의 경우 이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다음에 뭐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경축사는 대략 광복절,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독립운동사 보훈. 그러니까 광복절에 국한된 이야기만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까지. 예. 그다음에 뭐 일일이 그 조남까지 나열할 정도로 그 선열들의 그 부분이 한 60에서 한 70%가 집중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30%는 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의 경축사하고는 확연히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경축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광복절의 의미 조금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제 광복과 함께 분단이 철회가 됐고, 그러니까 광복의 의미와 일제 강점기의 과거사 청산보다는 예. 남북한 대립이라는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을 했고 민족사회 비극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적대적인 관계가 심화되면서 사실은 역사적인 정통성이나 과거사 해결보다는 예. 남북한의 대립에서 체제 경쟁이 더 우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체제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네.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일제 강점기의 과거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때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에 대한 발굴이나 혹은 그 후손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지원 사업들이 좀 미진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게 뭐 거의 70년이 지난 시절에도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만시지탄이다. 만시지탄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정파, 정권을 초월해서 향후에도 다시 한번 역사의 정통성,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또 하나는 북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언급을 하려 하셨습니다. 지금 위기 국면이고, 그래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가 이 말씀 중에서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목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이번에 원인이지만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동맹인 미국 내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매우 진일보한, 물론 이제 표현은 상당히 부드럽게 했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문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이 될 뿐더러 전쟁은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방금 얘기해 주셨던 이 부분, 이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정부가 전쟁을 꼭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덤퍼드 의장도 그렇고 안 되면은 전쟁 군사적 옵션 사용할 수 있다. 우리하고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문정인 특보라든지 이런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들의 논리가 이런 논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대한 남북 또 동북아에 대한 옵션들이 있고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누가 되겠습니까? 남북한이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북미 간의 싸움이라 하더라도 국경을 담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한말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동안의 후보로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전작권의 조기 한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담고 있을 수 있는 거. 물론 그 전제는 물론 우리 군대의 자강론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북을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을 태세를 더욱더 한치 높이되, 그렇지만 자주국가로서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위상과 동북아의 어떤 소위 계속적으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8.15 선언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관련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주 국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겠다, 주도적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합참의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발언을 이 메시지에 또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참의장이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그건 당연한 말이고, 북한이 그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본다면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전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도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그 반열에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가 승낙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어떤 그 어제 합참의장이 왔을 때 그런 반열에서 미국 정부한테도 오늘 메시지를 저는 보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멈출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외부적인 긴장과 도발을 통해서 체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니시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통행해 왔고 지금은 특히 핵이라든가 ICBM급을 만들어서 비대칭 전력을 소유하고 있는 군사 강국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의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보면 도발, 협상, 그리고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도발, 협상 해서 북한의 경제라든가 체제를 유지해 오는 것이 북한의 상투적인 전술인데 이것까지 지금까지는 통했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할 정도로 미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예. 과연 여기에서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북한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전술을 그대로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이 과연 가장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고 이렇게 된다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최소한도 전쟁은 막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을 없앤다든가 핵 군축 협상에 들어가서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 여러 가지 뭐 육자회담을 통해서 하든가 강대국 간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우리 뭐 사자회담을 하든가 해서 이런 어떤 외교적인 실태를 풀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이 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베를린 구상, 즉 베를린 선언 당시에서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한번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했고요. 네.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실제로 보면은 북한의 말하자면 통미봉남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되새기게 하고 예, 기존의 말하자면 김정일 체제와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간의 남북 기본 합의 혹은 실사 공동 성명 이런 부분에 기초해서 다시 남북 간에 대화하자는 기존의 북한의 정책의 정통성을 환기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은 체제가 너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해 벼랑끝 전술하는 것이 니네들도 보면 사실은 어긋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남북끼리의 대화 특히 이제 스포츠 외교 지금 이제 도쿄 올림픽 뭐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 포함되는 그런 인적 교류와 스포츠 교류 그리고 남북 이상 가족의 상봉 성묘도 가게 하는 이런 그런 것으로서 하나하나 물꼬를 터달라. 예. 그래야만 실제로 그동안에 남북 간에 해왔던 역사적 평화적 노력과 통합적 노력 이런 것들이 니네들 보기에도 그게 더 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공법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가 현 국회와 어떤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는 남겼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어쨌든 광복절이기니만큼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또 해주셨는데 문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식의 부침 확 와닿지 않는데 이 의미를 좀 저희가 풀어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독일의 경우에는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상하는 시스템이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네,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보상이 안 된 분들은 뭐 사돈의 팔촌까지 심지어는 찾아서 보상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총리들이 찾아가서 사죄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거의 일정한 시기에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과가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체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과거에 확인했던 사실들까지도 사실 번복을 하는 거죠. 그렇다 네. 보면 지금 동북아시아 불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북한 변수이긴 하지만은 사실 한일 관계입니다.
지금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이런 확고한 상태에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뭐 일일 생활권이지만 그러나 국민적인 정서는 매우 멀고 지금 안보 협력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근본적인 걸림돌을 해결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 가능한 입장을 밝혀라라는 촉구로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한 재검토 TF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 TF팀에 좀 더 힘이 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우리의 TF가 힘이 실리는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일 관계에서 국민적 감정이 상당히 안 좋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반일 감정이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 특히 이제 8.15를 맞아서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적개심이 국민들 사이에 더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의 TF지 일본의 TF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상대는 있고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일단 지난 정권 때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본 당국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일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수건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이걸 꾸려서 다시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이것을 외교적인 사안으로 접수해서 다시 협상을 할 것인가? 네. 그것은 또 일본 국내적인 또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권에 따라서 한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건 뭐 나라 간의 국가 간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가 있듯이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지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아무리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 협상의 당사자가 이미 협상이 끝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선언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위안부 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오늘 문 대통령의 경축사 상당히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2018년 또 3.1운동 2020년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앞으로의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동북아에 대해서 이런 기조를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천명되는 예. 것 같고요. 한편으로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동북아 또 남북 간의 신경제 지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동북아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권을 갖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왜곡했던 분, 또 독립유공자, 또 소방관, 경찰, 가급 실제로 얘기했을 때 힘이 없는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방치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집단과 공공기관 또 일자리에 있어서도 사실 뒤집어 보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이 사람들을 더 정원하고 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애둘러서 표현하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적인 역사적 뿌리로부터 굳건히 하는 것에서부터 동북아 평화, 남북의 통일을까지 가겠다는 기본 모티브를, 전환점을 문재인 정부가 갖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